자, 조국이 이재명보다 없는 것 둘은 뭘까? 조국이 이재명에 비해서 없는 것 둘. 시간, 그리고 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조국이 이 무슨 뭐 기자간담회, 뭐 취임 100일, 그때 뭐 두 번째 뭐 또 당대표 한다고 했죠. 뭐 90% 이상 뭐 찬성이 나왔던 거예요. 그 코미디 같은, 그거를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또 그게 또 100일 됐다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조국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 12명 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고, 오로지 탄핵, 뭐 특검, 그리고 뭐 임기단축 개헌, 이런 이야기만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다. 뭐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작성을 하죠?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하겠다. 이게 그 전에 이 조국이 무슨 탄핵 추진위원회에서 탄핵거리 제보를 받는다고 한번 공지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면은 이런저런 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헌법을 위배한 게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탄핵을 하겠다 해놓고 뭘 가지고 탄핵을 할지를 제보를 받겠다, 이 거꾸로 완전히 가셨죠. 그래서 또 아마 이런 것 저런 거 끌어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초안 공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 그냥 막 가는 거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 진보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다. 자, 이렇게 또 이관계를 쓰는데, 그렇다고 여기 넘어가지 않죠. 조국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얻었는데, 그 좀 이상한 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지난 16일 치러진 영광 군수,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에 가로막혀서 한 석도 얻지 못했죠. 그 전에 총선할 때는 어떻든 강경한 목소리를 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정당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죠. 근데 이번에 호남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조국의 정체가, 정치 노릇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이 앞으로 단계별 조직을 만들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후보를 낼 것이다. 자, 본인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있을까요? 11월 되면 아마 감옥에 갈 겁니다. 당 지지율도 조직 정비가 끝난 시점에 15%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말은 하는 거야 자유지만, 자, 이재명과 조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근데 그 전에 이재명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죠. 변호사 자격이 있죠. 조국은 법대 교수 출신입니다. 법대 교수에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죠. 그리고 뭐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뭐 법률가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자기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물론 이 정치적으로 결도 다르죠. 조국은 오히려 문재인 쪽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고, 이재명은 문재인과 척을 지은 상황인데, 지금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보조를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때 뭐 방탄 공조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계속 그 본인 주변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조국은 지금 탄핵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는, 탄핵을 하려면 시간이 막 걸리고 하니까 개헌은 어쨌든 개헌설 막 확보해가지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뭐 해치우는 게 자기에게는 낫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아직은 자기의 입으로는 탄핵 이야기를 안 합니다.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은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김민석에게 뭐 탄핵 이야기하는 건 김민석에게 다 맡기고 있고 본인이 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뭐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거 탄핵 이야기 한 것 아니야 이렇게 발뺌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별 이름도 없는 송순호라는 지명직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지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송순호가 무슨 뭐 하야 이야기를 했죠. 하야.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야. 이 하야 이야기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처음에 나왔던 게 하야였습니다. 그래서 하야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연기를 피면서도 탄핵이란 말은 이재명은 안 합니다. 역풍이 부르니까. 사실상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했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조국은 처음부터 탄핵을 입에 달고 삽니다. 탄핵. 이 탄핵 사유를 제보받겠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했고 오늘도 또 뭐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하겠다. 계속 이렇게 탄핵을 입에 달죠. 또 하나, 이재명은 이제 11월에 자기에게 1심이 2개가 떨어지니까는 11월에 집중적으로 거리로 뛰쳐나가겠다. 장애 집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국은 지난 주말에 이미 시작을 했죠. 이재명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럴까? 왜? 자,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은 아직 시간이 있고 조국은 시간이 없죠. 그러니 조국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청명해 주거나 한석이나 주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 11월 15일, 11월 25일에 1심이 나오면은 또 2심, 3심까지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층들에게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계속 이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2심, 3심 또 특유의 재판 지연수를 발휘를 해서 계속 끌겠죠. 계속 끌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안 나오도록 하고 다음 대선 전에 도저히 그때까지 못 버티면은 탄핵을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해서 조기 대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재명의 꿈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어쨌든 그 꿈인데 여기에 또 대규모 변호인들을 막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새로 재판 시작되는데 그게 벌써 10명. 그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변론 열심히 해주면은 나중에 금배지 하나 딸 수 있을까 해서 간 변호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돈을 줬는지 안 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전에도 대장동 변호사들 그랬으니까. 자, 대규모 변호인을 꾸려가지고 또 재판 지연설, 뭐 재판부 재배당 해달라고 하고 또 계속 또 나중에 재판부 불신임 뭐 이런 것도 하겠죠. 재판부 교체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은 재판을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봄까지 일단 당장은 내년 봄까지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심이 11월 달에 나와도 가령 2심 3개월, 3심 3개월 하면 또 6개월 정도 걸리니까는 내년 봄까지는 시간을 끌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더 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시간이 좀 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당내에서 손절론이 나오겠지만은 1심 나오는 거 보고 더 이상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손절론이 불거지겠지만은 그것을 어쨌든 지지층 결집으로 이것을 뭐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 시간이 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시간이 없죠. 조국은 내일이라도 바로 대법원 3부에서 조국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날짜를 잡아버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다음 한 일주일 후에 아니면 열흘 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겠다. 그거 해버리면은 조국은 바로 구속이 돼야 됩니다.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전전긍긍하는 거죠. 언제 선고 날짜가 잡힐지 몰라서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장애 집회도 뭐 열고 뭐 탄핵을 한다고 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고 이 뭐 대구를 시작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하고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상당히 초조한 상황이고 조국은 다급한 처지다. 그래서 약간의 둘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조국과 관련해서는 조국이 최근에 이런 말이 들리죠. 그 전에는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을 시도를 할 거다. 과거에 이재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재판 거래를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도를 할 거다. 자, 그런 재판 거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처럼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파기환송을 시도를 할 거다. 특히 유재수 두 가지도 하나는 아들, 딸, 자녀 입시 비리 문제고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인데 유재수 감찰 무마는 직권 남용 부분이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서 이 파기환송을 시도를 해서 또 시간을 끌 거다. 아니면은 전원 합의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돌리면 또 시간을 끌 수가 있죠. 대법 3부에 지금 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그런 흔적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다 일거리가 안 된다고 그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국이 접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접고 어쨌든 확정 판결만 좀 뒤로 놓치러 간다. 그 대법 3부 안에 본인과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죠. 대법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뭐 정보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니까 아는 법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보를 받든지 해서 본인이 이 파기환송이나 아니면은 전원 합의체로 해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게까지 시간을 좀 끌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11월에 꽉 찼다. 11월에 꽉 차서 이제 대법원이 이게 사건이 들어온 순서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앞에까지 다 나갔다. 이제 조국이 남았다. 조국이 제일 1순위다. 그래서 곧 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 상당히 다급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다급한 조국 그리고 초조한 이재명의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보면 실탄이 두둑합니다. 변호사들도 뭐 어느 정도는 돈을 줘야 되고 또 활동을 하고 대회 뭐 장애 집회 이런 거 하면 다 돈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을 막 끌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좀 두둑한 편이죠. 왜냐하면은 계속 요새 그 말씀드리고 있는 위례 신도시 거기도 어떤 그 저수지를 조성해 놨을 거다. 정자동 호텔 그 특혜 건설 이용 거기도 정자동에도 이 저수지가 있다. 제일 처음에 원조는 대장동이었죠. 대장동 저수지 뭐 400m 김만배의 명의로 돼 있는 거 뭐 그런 그리고 또 최근에 배소연 씨의 80억 빌딩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실탄이 돈이 많이 어디인가 이렇게 채워놨으니까 장기전에 들어가서 실탄이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조국은 돈줄이 좀 말랐다. 그런 말들도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쓴 책, 북코스트에서 책 좀 팔고 아니면은 뭐 정경심 씨 그때 뭐 영치금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뭐 2억 원인가 영치금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조국이 이 정치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돈도 들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조국은 이재명에 비해서는 그런 뭐 자치단체장 뭐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돈줄은 더 이재명이 든든하다. 자 그래서 조국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버티기가 힘겹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의 다른 점 두 가지는 하나는 시간, 하나는 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치핫토픽 1번은 조국이 이재명보다 얻는 것 둘, 시간과 돈을 살펴봤습니다.